가끔 몇몇 고객들은 나에게 전 연인에 대한 복수를 의뢰한다. 저에게 매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차버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처절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은 단순히 원망이나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애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랑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감정이다. 그래서 상처받거나 배신당했을 때 사랑은 한순간의 증오심, 적대감으로 변할 수 있다. 애정이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마음이라면 증오는 내가 받은 상처와 무시를 되갚아주려는 욕구다. 이 두 감정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에너지에서 생성된다. 한때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강렬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특히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본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본능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깊이 자리 잡아왔다.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존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금전적 손실이나 물리적 피해를 입었을 때는 민사소송이나 고소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상처 혹은 피해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느껴지는 억울함은 더 깊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때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해 화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나 역시 과거에 환승 이별을 당했을 때 강한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상대를 박살내버리고 싶었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충동을 따랐다면 그 행동들이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는 분노를 해소하려는 행동이 결국 내 자존감에 상처를 줄 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나는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1차원적인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다. 상대가 내가 느낀 고통의 절반이라도 되돌려받길 바랐지만 공격적인 행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방법은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돕는 길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수록 상대는 나를 더 쉽게 잊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란 나를 파괴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은 결국 내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다. 나는 먼저 내가 느끼는 복수심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분노를 강하게 느낄수록 내가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복수심은 나를 지키는 감정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내 삶을 지배하는 족쇄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수심이라는 강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1. 복수심이 나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한다. 복수심은 단순히 억누르거나 해소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복수심은 분노 중 하나의 감정이며 분노는 불안에서 파생된 감정이다.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 내면에서는 그 상황을 생존과 안전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소속감과 유대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과거의 흔적이다. 따라서 분노는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를 드러내는 심리적 메시지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떠났을 때 느끼는 분노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나는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내면의 욕구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분노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 경계를 인식하고 무엇이 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노는 나를 파괴하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복수심이 강하게 드는 순간 우리는 종종 상대에게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떠남으로써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분노를 증폭시킨다. 이 감정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통제 욕구와 관련이 있다. 통제권이 상실되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며 그 무력감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를 조종하거나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한 통제는 상대를 억압하거나 복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감이라고 부른다. 즉,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 나의 선택과 행동이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통제의 근원이다. 이 관점을 가지면 상대에게 복수를 원하던 에너지를 내 삶을 재정비하고 나 자신을 강화하는 데 쏟을 수 있다. 분노는 또한 우리가 상대에게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복수심은 종종 상대가 나보다 잘 지내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이는 상대의 행동이나 상태가 여전히 내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내가 상대를 중심으로 내 감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진정한 자유와 초연함은 상대를 완전히 내 감정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 다시 말해, 내가 상대의 행동에 따라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을 때 상대는 나에게서 그 어떤 힘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상대의 행동이 내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떠난 것이 내가 부족해서도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성숙도와 책임감의 반영일 뿐이다. 상대의 배신이나 무시로 인해 분노가 생겼을 때 이 분노가 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복수심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도구다. 복수심에 휘둘리는 대신 분노를 통해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성장과 자립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상대의 영향을 벗어나고 나 자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해방과 초월을 경험할 수 있다.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끄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상대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래도 상대가 괴로워하는 꼴을 봐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누군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위안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심리적 행동적 관점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내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무책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존감이 낮고 내면적으로 불안정할수록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거나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자신이 만든 문제로 인해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깨달음이 항상 제때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그들이 반성과 성장을 하게 되는 시점은 이미 시간이 지나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린 뒤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관계들은 되돌릴 수 없다. 그 후회의 무게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들만의 몫이다. 내가 컨설팅을 통해 수많은 사례를 접한 결과 미성숙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연애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유지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이 만든 문제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손을 더럽혀가면서 복수를 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세상은 공평하게 그들에게 복수를 대신해준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 에너지를 쓸데없는 분노나 복수심에 쏟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 대신 이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내가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때 상대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내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행복을 찾는 데 있다. 세상이 그들에게 공평하게 균형을 맞춰줄 때쯤 나는 이미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있을 것이다. 3. 그래도 꼭 상대에게 응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상대가 나를 기만하고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응징의 욕구는 단순히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와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다. 특히 상대의 행동이 부당하고 그로 인해 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응징은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상대의 내면적 약점을 파악하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당신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의 행동이 미성숙하거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당신이 입은 상처를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감정에 휘둘리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여지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행동으로 내가 겪었던 고통은 결코 작지 않았지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도 이 행동의 대가를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같은 메시지는 상대에게 직접적인 공격 없이도 강렬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런 응징의 욕구를 실행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응징을 시도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 그럴 때는 혼자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보다 냉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길 바란다. 나의 역할은 당신이 상처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단순히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복수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응당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함께 찾아갈 것이다.